최근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사례가 성공적인 롤모델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 배경에는 6시간 이내에 확인이 가능한 진단키트와 무료 진단, 그리고 저렴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건강보험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위기 속에 빛을 발하는 한국의 건강보험 지원에 대해 알아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이 실시됐는데요. 공교육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온라인 개학. 새로운 수업과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만나봅니다. 동해시가 수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 특산품 홍보를 위해 오징어 팔아주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오징어 판매와 배송 준비 과정 등 동해 오징어 팔아주기 대작전, 그 현장을 담아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월 13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경수입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대기가 참 건조합니다. 거기다 일교차도 1년 중 가장 크게 벌어지는 시기가 이맘때인데요. 이럴 때 이 바이러스에 대한 인체 면역력과 또 방어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하네요. 네, 요즘에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따뜻한 기온 속에서 습도까지 낮아지게 되면요,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비슷한 사스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기온 20도 기준, 습도 30% 이하가 되면요, 바이러스의 활동이 아주 왕성해진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건조한 날씨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는요,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것이 좋고요. 또 실내 습도는 40%에서 60%대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여기 더해서 푹 쉬시고 또 운동 많이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건강 수칙들 잘 지키셔서 건강하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이지은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이지은입니다. 지금 밖에는 봄꽃들이 한창인데요. 꽃놀이 한번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답답한 채로 보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요, 여러분 얼굴에 또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유익한 소식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그럼 첫 번째 소식 바로 지은 씨가 전해주시죠. 네, 먼저 두 분은요, 네. 이 선진 의료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면 어떤 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무엇보다도 아주 우수한 의료진들이 준비가 되어야 될 것 네. 같고요. 여기 더해서 이제 뒷받침될 게 최신 의료 장비들이 있으면은 뭐 금상첨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두 가지 모두 다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 실력 있는 의료인과 또 최신 장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아하. 바로 아프면 돈이 없어도 언제 예. 어디서든 또 우리가 원하는 병원에 가서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근데 아하. 또 아프면 병원에 네. 가서 치료를 받는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의료 접근성, 과연 해외에서도 그럴까요? 해외. 생각을 해보자면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배낭여행 가는 걸 뭐 워낙에 꿈꿔오기 때문에 네.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네, 뭐 이제 네.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뭐 TV로 여행 프로그램들 많이 봅니다. 네. 특히나 이제 해외 여행 프로그램 많이 보다 보면요, 한국만큼 이렇게 의료 그 실비가 잘 되어 있고 네. 뭐 의료 보험이 잘 되어 있고 네. 의료비가 적게 든 나라가 정말 없다고 합니다. 맞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병원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웬만큼 아파서는 이 병원 문턱을 넘을 그런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네, 예. 맞아요. 이런 사례들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요. 그에 반해 한국은 돈이 없어도 전 국민이 맞아요. 균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국민의료보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도 이 국민의료보험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시민의 일상생활이 큰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도 통제 가능한 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이러한 한국을 코로나19의 방역의 롤모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초고속 진단키트, 그리고 무엇보다 선진화된 의료 서비스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역시 우리나라 대박!
대단합니다. 다시 봐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뉴스나 기사를 통해 많이 접해보셨죠? 코로나19로 19일 동안 입원했다 퇴원한 환자의 진료비가 무려 4만 원이라는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요, 사실 초기 검사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한 부담이 간다고 하던데,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많은 환자들의 무료 검진과 더불어서 이렇게 저렴한 치료까지 가능한 건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국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한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원주의 한 공단을 찾았습니다. 수준 높은 진단과 검사, 병원비 걱정 없는 치료로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우수한 제도를 인정받고 있고 또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그 혜택들 어떤 내용들인가요? 코로나 조기 종식을 위해서는 빠른 진단과 그 정확한 치료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국민들께서 코로나19 검사 비용과 치료에 드는 비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검사 비용은 우리 공단과 국가에서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고, 코로나19의 치료비는 경증 환자가 평균 330만 원, 중증 환자는 7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치료 비용 또한 우리 공단에서 8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4,300만 원의 환자 부담금이 걱정되어 검사를 주저한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럴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19의 환자의 빠른 완쾌를 위해서는 의료진의 정확한 치료 방법 선택이 중요한데, 공단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환자가 과거에 알았던 기저질환을 의료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진께서는 정확한 치료 방향성을 설정하여 이를 돕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의 사망률은 어제 기준으로 1.93%로 외국보다 3.82%나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결과 한국의 확진자 증가 추이와 완치율은 세계 여러 나라들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지금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우리 시민들의 일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몸소 체험하고 계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만나볼게요. 어떠세요? 요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겼죠? 네네, 많이 생겼어요. 네, 어떻게 직접 체감하고 계시나요? 일단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재택 수업을 하고 있는데, 재택 수업을 하면서 좀 이게 대면 강의 하는 것보다 좀 많이 복잡한 게 많아요. 불편하고. 일단은 수업하는 방식도 이제 교수님마다 좀 다르신 부분도 있고, 이게 확실하게 막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살짝 힘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마스크 착용도 하고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이런 개인 위생 수칙들도 지키기 위해서 많이 신경 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PC방이나 이렇게 공공장소 가면 이제 소독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소독제를 이제 가끔씩 이제 쓰기도 하고, 이제 뭐 손도 이제 자주 씻고, 네, 그 정도 일단 하고 있어요. 네, 시민들의 입장에서 또 지킬 것들은 잘 지키고 있는데, 아마 뉴스에서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검사 진료비나 뭐 치료 진료비가 많이 들어서 부담감을 갖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지원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는 너무 좋죠. 저는 돈이 없거든요. 그런 거 낼 거, 돈이 없어요, 저는. 의료보험 혜택이 잘 되어 있어서 국민들이 걱정할 일 없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선진 나라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참 정부에서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처 잘하고 잘하고 있는 거지. 엄청 잘하는 대처 잘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뭐 세계적이지 뭐 그래. 국민들의 예방 노력과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 그리고 국민 건강보험의 역할이 지금의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네, 요즘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조그마한 증상이 있어도 혹시 내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건 아닐까 이런 걱정 많으시죠? 그래서 직접 이 음성 판정을 받은 사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건강하시죠? 네. 아니, 코로나19 이 음성 판정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처음에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던가요? 감기 증상랑 똑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뭐 요즘 하도 시기가 시기인지라 이게 감기인지 아니면 내가 혹시나 다른 데에서 옮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걱정은 되더라고요. 해서 바로 그냥 저는 일반 내과로 안 가고 의료원으로 바로 갔었어요. 그래서 의료원으로 갔더니 이제 그쪽에서 그 상태 진단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그 선별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왕 병원 찾은 김에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아주 가볍게 처음에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마음인지 저도 조금은 짐작이 가는데 기다리시는 동안 정말 불안하고 걱정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장 걱정이 되셨나요? 내가 확진자가 되면 주위에 많은 피해가 갈 텐데 하는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 이게 감염이 되면 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이 전파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 전파가 되면은 이제 일상생활이나 모든 게 다 불편을 겪어야 되니까 그게 너무 좀 마음이 무거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아니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거운 마음이 그 아픈 것보다는 더 이렇게 나를 좀 이렇게 짓누른다고 해야 되나?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진료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담은 없으셨어요? 지금 뭐 여기 사람이 몸이 아프면 이게 심적으로 많이 힘들게 되는데 그 심적인 힘듦이 그 경제적인 것까지 보태게 되면 이게 가중이 되면은 더 많이 사람이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을 나라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고 정말 다시 한번 우리나라 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인 지금 우리 모두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크게 떨어진 소상공인 그리고 휴직과 실직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견뎌내기 위한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특히 저소득층 가구와 폐업 그리고 도산 위험에 직면한 사업주에게는 매월 지출하는 보험료마저 추가적인 부담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한 감기 같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정말 재난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와중에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 국단에서는 건강보험료를 이제 3개월간 경감을 해주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보험료부터 5월 보험료까지가 되겠고요. 그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40% 이하가 대상이 되겠고요. 이제 경감률은 차등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위 20%까지는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을 해주고 또 20%를 초과하고 40% 이하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30%를 경감해 주도록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특히나 이제 그 대구 등 특별 재난 지역에 거주하시는 지역 가입자 또 거기에 사업장을 둔 근로자들에게는 50%까지 하위 50%의 건강보험료 50%를 경감해 주도록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들 곁에서 평생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는 국민건강보험.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이렇게 겪으면서 국민건강보험이 얼마나 이렇게 우수한지 또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요. 더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가 건강에 대한 위협을 느낄 때 정말 우리 국민의 안전망이 되어주는 게 국민건강보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국제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차분하게 대처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책 결정은 아주 신중하게, 신속하게 해냈고요. 네. 보건당국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하게 방역과 이 초기 진단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여기 더해서 의료진들의 아주 그냥 헌신적인 희생이 뒷받침됐죠. 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춘 우리 국민들의 조용한 협조가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감염병 환자들이 병원비에 대한 걱정 없이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이 뒷받침되어 주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우리의 건강의 위협을 받을 때 국민을 지켜주는 안전망이 되어준다는 사실 저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든든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잘 해결돼서 정말 소중했고 평범했던 그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참 많은 것들을 바꿔놨거든요. 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이 시작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이다 보니까 네. 뭐 학교, 학부모님, 학생, 선생님 모두가 좀 혼란스럽지 않았나 이런 뭐 걱정도 좀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첫 이 개강날의 모습을 담아봤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상초유 온라인 개학이 실시됐습니다. 선생님, 학생, 학부모님들까지 모두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걱정이 많은데요.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은 불안하고 혼란이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 길을 여는 출발이기도 하죠. 온라인 개학 첫날,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는 노력들을 만나봅니다. 춘천의 한 중학교. 자고로 개학날이면 새 선생님, 새 친구, 새 교실을 만나는 흥분과 설렘으로 가득한데요. 하지만 여전히 학교는 조용합니다. 온라인 개학, 누구에게도 처음인 도전.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수업이 시작됩니다. 선생님들이 아침에 조회를 하듯이 다른 선생님들이 따로 학급 클래스를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시간과 이름을 보고 출석 체크를 이제 하려고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시간표는 반별로 원래 시간표처럼 다 이제 나갔어요. 그래서 반별로 다르니까 그 아이들이 자기가 국어면 국어 그 시간에 맞춰서 일단은 원칙적으로 그 시간에 듣는 걸로 하자라고 해서 일단 하고 시행하면서 다른 게 또 생기면 그때 가서 이제 조절을 해서 시간을 더 준다거나 뭐 이렇게 좀 하자라고 지금 현재 협의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실은 조용하지만 선생님들이 계신 교무실은 더 바빠집니다. 온라인 개학 첫날인 만큼 인터넷 접속 지연이 발생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는데요. 혼란을 겪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 차분하게 대응하는 선생님들. 학생들마다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도 다르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인터넷이라는 온라인상으로 만난다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데요. 적응 기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운영 중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로그인해서 강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리엔테이션 영상은 짧고 네.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클래스가 처음 오픈이 돼가지고 친구들이 많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출석 체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잘 되지 않은 상황에 답답함을 많이 느낄 텐데 선생님이 그래도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만약에 온라인 클래스가 접속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추후에 시간을 좀 갖고 접속을 하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차분하게 잘 수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4월 16일 개학을 앞두고 중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들의 걱정은 더 큰데요. 입학식도 하지 못한 채 이렇게 얼굴을 처음 봅니다. 본격적인 온라인 수업을 앞두고 학생들 관리하랴, 시스템 점검하랴, 선생님들도 마음이 바쁩니다. 4월 16일부터 온라인 개학이지만 아이들이 이런 장비라든지 시스템이 생소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봤고요.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정비를 해야 되는지 미리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춘천의 또 다른 중학교. 벚꽃 핀 교정에서 학생들의 제잘거림이 그리워지는데요. 학생도 없는 체육관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 선생님들끼리 열심히 체조를 하고 계시네요. 지금 1학년 체육 영상 강의를 찍고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청소년 체조를 아이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교과 특성상 아이들이 직접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냥 아이들이 집에서 최대한 따라 할 수 있는 것 위주로 저희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체육을 영상으로 가르쳐야 하다니.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전은 계속됩니다. 누를게요. NG네요. 아직은 모든 게 낯설고 어설픕니다. 이번에 이걸 하게 되면서 온라인 연수 중에 그런 영상을 편집하는 연수들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서로 공유하면서 편집 어플이 어떤 게 좋다 이런 것들을 공유해가면서 배우는 중이에요. 일반 교과 과목이 아니라 실습이 중요한 예체능 과목. 예체능 과목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애쓰고 계신데요. 교육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하고 활동지 과제를 통해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을 들었는지 확인합니다. 선생님들도 온라인 학습이 처음이라 모든 게 낯선데요. 저희가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이 학교에서는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가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들을 위해 온라인 지원단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학습이 처음이다 보니까 온라인 학습에 대한 기준 같은 걸 회의를 통해서 좀 정하고요. 선생님들이 운영하시는데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저희가 이제 가서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나 프로그램을 다루는데 조금 익숙할 수 있는 선생님들 위주로 학년별로 적정 인원을 뽑아서, 이게 또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따로 그런 교육이 아주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를 않아서 영상을 보시고 또 어디서 자료를 구해서 공부하시고 하신 선생님들 위주로 구성이 됐습니다. 나이와 세대를 불문하고 함께 도우려는 마음과 배우려는 열정이 또 다른 힘을 만들어갑니다. 스마트 기기나 콘텐츠 이런 거에 좀 부족한 선생님들은 저희 젊은 선생님들한테 아주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영상물 6분짜리 찍어서 올린 게 온라인 수업이 빨리 면대면 수업으로 바뀌어야 되지만 그 편으로 본다면 또 하나의 저에게도 좋은 학습의 경험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 특성화 고등학교인 강원 애니고등학교. 와, 이게 다 학생들이 만든 거예요? 학생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보니 열정과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데요. 학교의 특성상 스마트 기기 활용이 다른 곳보다 많고 익숙한 장비들이라 온라인 수업에 대한 준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능력을 가지고 있어 화상 수업도 도전해봅니다. 교실이 아닌 네모난 모니터 앞에서 얼굴을 마주하게 된 선생님과 학생들. 수업이 시작되면서 하나둘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화상 수업이라는 게 일반 수업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제가 이걸 도입을 하자고 한 것도 있어요. 다른 저희는 LMS라고 하죠. 이제 교육 EBS처럼 방송이 올라가고 학생들이 그걸 수강을 하고 이런 그 영상을 만드는 과정들이 굉장히 불편한데 이 온라인 화상 수업은 그냥 저희가 수업하듯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공간적인 제약만 사라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손이 좀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좀 익숙해진다고 한다 그러면 띄엄띄엄 방송 영화 관련 교과 과목으로 편집 프로그램을 배우고 있습니다. 프레임에서는 영상을 통해 학생들과 선생님 사이에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사운드가 지금 부족해요. 빨리 해야. 영화하는 친구들이 사운드지. 네. 온라인 수업에서는 자기의 공간에서 고유하게 생각을 얘기하니까 오히려 학생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을 하고, 그리고 자료를 즉시 빠르게 학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개인화된 자료를 보여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유용했던 것 같아요. 실습 교과도 그래픽을 한다고 했는데 실습 교과를 학생들이 실습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학생들이 가지고 있질 않은 거예요. 학교에서는 이제 라이센스를 구매하고 있지만 학생들한테 배포를 할 수 없는 라이센스를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습을 실제로 시행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답답하고요. 온라인 수업에 걸맞게 온라인 인터뷰를 시도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수업이라서 이제 막막하기도 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잘 몰랐는데 그래도 이제 나름 적응해 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그래도 너무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름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고 3반에서 수업을 할 때는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 한 명 한 명을 봐주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위에 뜨는 창으로 학생들이 뭘 하는지 한 번에 알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편하고 소통하기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온라인 교육용 콘텐츠를 직접 만들고 계신 선생님. 영상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조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올해 처음 이런 세계적인 현상을 이제 맞이했는데 앞으로 이런 현상이 없을 거라고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간혹 이런 일이 있으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이렇게 조화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갖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었는데 올해 해보면서 이렇게 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 또한 하나의 어떤 재밌는 교육적인 실험이다라는 생각으로 학생들도 좀 이렇게 잘 받아들여주고 따라가 줬으면 좋겠고요. 모든 건 혼자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라고 다시 선생님들의 어떤 학습하는 모임, 공동체의 힘, 집단 지성의 힘 다시 한번 느꼈던 좋은 계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진 일상. 오래도록 기다렸던 새 학기지만 온라인상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낯선 수업과 환경에 적응하며 누군가에게는 어설프지만 새로운 도전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쉬움이 가득한 순간이 될 텐데요. 혼란과 걱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낼 수 있는 건 학생들을 향한 선생님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향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 하루빨리 교실에서 만나 웃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담임 선생님 굉장히 착해 보이시고요. 이쁘십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이제 곧 보게 될 수도 있고 못 보게 될 수도 있는데 나중에 교실 가서 보면은 같이 인사하고 서로 놀자. Slow and steady win the race. 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하면 경기에 이긴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계약을 했지만 여러분 천천히 꾸준히 따라오시면 크게 학습에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건강하게 계약 때 만나겠습니다. 혼란스럽기는 해도요. 출석률 좋고요. 또 선생님들의 열정을 보니까 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영상을 제작해서 온라인으로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관리를 해야 하는 우리 선생님들 고생 정말 많으시고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우리 학생들 정말 대견하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이죠. 초등학교 저학년을 제외하고 이 온라인 개학이 확대되는데요. 아무래도 처음 시행하는 온라인 개학도 원격 수업이다 보니 시행착오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이런저런 불편 사항들을 점점 개선해 나가면서 차츰 나아질 것으로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은 물론이고요. 하루 종일 이렇게 스마트 기기를 봐야 하는 학생들, 또 이 학생들을 뒤에서 뒷바라지해 주시는 부모님 모두가 다 어려운 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어진 상황 안에서 모두가 다 손을 잡고 이렇게 힘을 내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모두가 다 이렇게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점차 나아지는 수업의 환경을 보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는요, 꼼꼼하게 체크하고 피드백해 나가면서 더 원활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다 노력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지나고 네.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이 화제 인물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강원도 핵감자였어요. 이게 처음에는 네. 코로나19로 힘든 우리 농가를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했습니다. 없어서 못 팔 정도였다고 네. 하더라고요. 매일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접속 폭주가 일어나면서 네. 그야말로 뭐 감자 대란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덕분에 감자 농가에서도 조금은 시름을 덜 수 있었다고 얘기를 들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핵감자 다음에 또 인기몰이를 하고 있었던 게 네. 동해안 오징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동해시에서 하루 동안만 이 오징어를 판매했는데 그 인기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 인기의 현장 지금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얼마 전 국민들을 열광시켰던 핵 맛있는 강원도 핵감자 기억나시죠? 코로나19로 지쳐있는 농민들에게는 희망을, 소비자들에게는 질 좋은 감자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는 기회까지 줬었습니다. 이번엔 오징어입니다. 동해시가 오징어 판매에 직접 나섰다고 하는데요. 멘트 지금 너무 길어요. 이렇게 말할 시간도 없어요. 빨리 가시죠. 강원도 감자 팔아주기에 이어 이번엔 동해시가 오징어 팔아주기에 나섰다. 맛 좋은 동해산 오징어를 저렴하게 득템할 수 있는 기회,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곳은 동해시 묵호진동에 위치한 어느 냉동창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여기도 저기도 창고에 가득 쌓여있는 오늘의 주인공 발견. 동해안을 대표하는 특산품이자 오늘 많은 사람들을 기다리게 한 오징어입니다. 추워. 아니 무슨 저 오징어 만난다더니 이렇게 추운 곳으로 제가 오징어 될 것 같아요. 너무 추워. 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워. 아니 저희 PD님한테 듣기로는 오늘 뭐 오징어 이렇게 팔아주는 그런 거 이제 촬영 왔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냉동창고를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네. 요번에 특판을 올린 2,000박스에 들어가야 될 거는 10,000마리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까지 배웠던 그 상식으로는 이게 오징어라는 게 사실은 좀 여름에 좀 이렇게 많이 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물량이 이렇게 많습니까? 맞습니다. 오징어 성수기는 8, 9월이라고 보는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수온이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10월 달서부터 2월 달까지 요게 지금 이 오징어는 2월 25일 날 저희 창고에 입고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작년에 뭐 재고 뭐 이런 게 아니고 2월 25일 날 들어왔던 상품입니다. 맛과 싱싱함은 보장합니다. 어민들을 돕기 위한 착한 마음도 들어있죠. 일명 동해 오징어 팔아주기 대작전. 준비된 물량은 2,000상자인데요. 다 판매할 수 있겠죠? 이 바다 스멜. 이 오징어 냄새. 이야.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네. 야, 이게 지금 몇 마리야? 야, 오징어 완전 천국이네, 그냥. 이게 지금 손질하고 계신 건가요? 내장. 할복. 배 가른다고? 이거 오늘 나갈 거 여기 다 있는 거예요? 10,000마리? 어머님은 그거 금방 하시네? 자, 숙련된 조교의 시범을 보시겠습니다. 이 칼고무 지고. 네. 이렇게 이 중간에. 네, 중간에. 네. 기환 씨의 첫 번째 미션은 오징어 할복. 근데 우리 어머님들은 오징어 손질의 달인이시거든요. 기환 씨가 따라 할 수 있으려나? 뭐 일단 지켜볼까요? 내셔야 되는데 뭐. 해갖고 짱 밀어야 합니다. 그 잘 좀 해보세요. 오징어가 살아서 바다로 돌아가겠네. 옆에서 달인들이 솜씨를 뽐내는 동안 기환 씨는 고작 오징어 1마리 갖고 진땀을 빼는데요. 보다 못한 어머님의 위로의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따지 아무나 뭐 이렇게 빨리 못하지. 와, 이거 어렵네. 정부나 뭐 수협 이런 데서 이렇게 대국민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도와주니까 좋으시죠? 네. 도와주니까 여기 그래도 이나마 이 작업도 할 수 있고 조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일이 없어서 계속 놀았는데. 뭐 어디 또 갈라 해도. 네. 코로나 때문에 어디 뭐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뭐 여기서 뭐 대국민적으로 그 팔아주기 운동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요거 한 며칠 했거든요. 조금
뭐 애들 손주들 용돈도 주고. 아이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차라리 저는 손질보다는 이게 힘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결국 업종 변경. 이제야 적성을 찾은 듯하네요. 손질을 마친 오징어는 어디로 갈지 다음 작업으로 이동해봐야죠. 야, 이게 여기까지 손질했다. 어머니 이제 이거 손질한 것들은 어디로 가요 이제? 작업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고로 수협 창고로 가서. 이제 또 그거 뭐나 다시 세척 한번 하고. 포장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개별 포장하고. 아하. 손질한 오징어는 한 번 더 깨끗하게 세척합니다. 꼼꼼하게 목욕제게 끝내고 나면 예쁘게 옷도 갈아입어야겠죠. 2마리씩 가지런히 담아 가정에서 먹기 좋게 진공 포장을 합니다. 그다음 급냉시키는 과정까지. 이렇게 많은 손길을 거치고 정성 듬뿍 담아서 동해산 손질 오징어가 완성된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택배 포장이 남았는데요. 동해시청 공무원들까지 총출동한 작업 현장. 자, 제 뒤쪽에선 말이죠. 이 손질된 오징어를 박스에 포장해서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을 한참 하고 계신데 TV에서 많이 보던 그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렇게 판매하게 된 그러니까 계기? 취지? 이게 뭘까요, 시장님? 지금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수산물 소비가 대단히 위축이 돼 있고 또 이제 학교 급식도 안 되고 또 식당도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소비가 많이 위축이 돼서 좀 특산물 팔아주기 운동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네. 끝으로 어민분들 그리고 소비자분들에게 코로나19로 다들 지금 힘들어하고 계실 텐데 힘내시라고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곧 아마 진정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어렵겠지만은 어민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소비자들께서도 이런 쇼핑몰을 통해서 좀 힘내시고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해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극복 함께해요. 우리 어촌 오징어 팔아주기. 딱 그 취지들이 다 이렇게 잘 담겨 있는 스티커에. 오징어가 잘 팔리길 바라면서 스티커 꾹. 야,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그 손질이 다 어쨌든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오징어는 이거 어떻게 먹으면 맛있을까? 제가 보니까 요리 굉장히 잘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이거 살짝 씻어서 네. 그냥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서. 데쳐가지고. 네네.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네,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아우, 네. 지금 그 말씀하신 거 듣고 지금 상상을 했는데, 야, 진짜 이거 이따가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오후 1시에 판매가 시작되기 전까지 서둘러 작업을 끝내야 하는데요. 스티커를 붙여도 끝이 없네요. 아프다, 아프. 아프지만 우리 어민분들과 소비자분들을 위해서. 무려 2,000박스 포장이라는 무한도전. 이제 끝이 보이는 듯합니다. 이게 간단한 작업인 것처럼 보이지만 해보니까 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모처럼 이 동해, 이 수협, 이 시장에 활력이 좀 생긴 것 같아서 보기도 좋고요. 오늘 판매할 박스 2,000개 이제 얼추 작업이 다 끝나가는데 이따가 오후 1시부터 이 상품들이 다 온라인으로 판매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발 완판 2,000개 전부 완판됐으면 좋겠네요. 그죠? 강원도 햇감자의 완판 신화를 동해 오징어가 이어갈 수 있을까요? 기환 씨의 임무가 막중하네요. 네, 저는 지금 동해시청 해양수산과 앞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56분 27초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약 3분 30초 후부터 오징어 온라인 판매가 시작됩니다. 과연 얼마나 잘 팔릴지 직접 그 현장을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지금 이곳 분위기는 굉장히 분주해 보입니다. 현재 담당자님께서 동해몰 사이트에 지금 접속을 하고 계신데 모두가 긴장되는 이 순간 곧 오징어 판매가 시작될 텐데요. 아, 떨려. 자, 오늘 도움 말씀에는 오징어 요리의 전문가 바다 해자를 쓰시는 신혜원 해양수산과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네. 자, 지금 이제 지금 1시 된 거 아닙니까? 1시 됐네요. 1시 됐네요. 지금 1시 막 5초를 지났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접속 상황 어떻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전부 다 완판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결과는 오징어 완판 대성공!
자, 오늘 이렇게 동해 손질 오징어 팔아주기 그 분주한 현장에 함께해 봤습니다. 오징어 판매는 일단 오늘은 끝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농산물, 수산물 판매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지역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지속적인 관심,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김규환, 해설위원의 신혜연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우리 농수산물 소비도 크게 줄었습니다. 힘든 농어촌을 돕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저렴하게 만날 수 있는 착한 소비가 요즘 뜨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농수산물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동해시 손질 오징어 판매 그 뜨거운 현장을 함께 하셨습니다. 오후 1시부터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그 전부터 접속자가 폭주를 하면서 맞아요. 사실 서버가 마비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 결과는 2,000박스 완판했다고 하네요. 완판. 네, 네. 그리고 포캐팅에 이어서 오캐팅이라는 신조어를 만들기도 했잖아요. 네. 이렇게 강원도산 농수산물들이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학교 급식이 중단되고 이 소비가 부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려움을 좀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뜨거운 인기와 함께 더불어서 완판 행진이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농수산물에 많은 관심 계속해서 보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1시간 동안 이지은 리포터가 함께해 주셨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방송국에 오는 길에 꽃비를 맞으면서 왔거든요. 벚꽃 엔딩이 한창인데 이제는 벚꽃 엔딩과 함께 제발 코로나19도 엔딩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직은 또 긴장을 늦추기에는 이른 시기라고 하니까 끝까지 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두 파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내일 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예고 나갑니다.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자연을 찾아 견지 낚시를 즐겨보실 텐데요. 견지 낚시 동호 회원들과 함께 우리나라 전통 낚시법인 견지 낚시를 배워보고 홍천강의 풍류를 만끽해 보겠습니다. 작년 4월 강원도에 큰 피해를 입힌 대형 산불. 1,760헥타르의 산림과 주택이 불에 타 잿더미로 번뇌버렸는데요. 봄철을 맞아 시작된 산불 피해지 나무 심기 사업, 그 현장을 담아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민들과 소상공인들이 판매하는 믿을 수 있는 우리 지역의 먹을거리 쇼핑몰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50대는요, 이 코로나19에 취약한 연령층입니다. 네. 그런데 더불어서 코로나19와 함께 조심해야 할 질병이 있는데 그게 바로 대상포진이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대상포진은요, 50대에서 가장 발병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특히나 50대가 넘은 분들이 이 대상포진에 걸리게 되면요, 완치를, 그러니까 치료를 다 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젊은 층에 비해서 이 타격이 큰 거죠. 네, 이게 면역력과도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어릴 적에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이 증상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고단백, 저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시고요.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이 생활 운동들 많이 병행하셔야 되겠습니다. 불안하신 분들은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것도 꼭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풍성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